세월의 흐름 속에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채널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철학자의 이론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인간관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겨진 마음의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더 품격 있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생존,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은 많아지는데 마음은 왜 자꾸 헛헛해질까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친구들을 챙기며 살아왔는데 문득 돌아보니 내 진심을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나의 솔직함이 오해가 되어 돌아오는 경험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사람은 솔직해야 한다, 속마음을 터놓아야 진정한 친구다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수십 년 살아보니 어떻던가요? 세상은 나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보다 때로는 그 진심을 나의 약점으로 활용하거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왜곡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만나볼 인물은 염세주의 철학자라 불리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인간의 행복을 간절히 바랐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주 차갑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한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속내를 감춰라. 그리고 고독 속에서 강해져라. 이 말은 사람을 믿지 말고 벽을 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라는 고귀한 보물을 함부로 길가에 내놓아 상처 입히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이어질 이 긴 이야기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뿌리부터 시작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관계의 고통을 어떻게 침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영상이 꽤 길겠지만 끝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성체 하나가 세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한 번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같은 지혜로운 어르신들의 응원으로 운영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가 왜 그토록 고독을 강조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1788년 독일의 부유한 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그의 내면은 늘 관계의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는 평생의 상처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어머니 요한나는 당대의 유명한 소설가로 사교계의 중심에 서고 싶어 했지만 진지하고 비판적인 성격의 아들과 늘 부딪혔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에게 너의 오만함과 불평을 견딜 수 없다며 집에서 쫓아내기에 이릅니다. 이후 쇼펜하우어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학계에서도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가 회심의 역작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간했을 때 세상은 침묵했습니다. 당시 철학계의 황제였던 헤겔의 그늘에 가려져 그의 책은 종이값으로 팔려 나갈 지경이었지요. 베를린 대학교에서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개설했다가 수강생이 없어 폐강되는 수모를 겪었을 때 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인생을 망쳤겠지만 쇼펜하우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처절한 외로움과 무시 속에서 침묵의 위대함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세상이 어리석기 때문이지 나의 진리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고독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 외에는 누구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타인에게 이해받으려 애쓰는 것은 구걸과 다름없다. 이 깨달음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맞춰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대신 매일 아침 혼자 산책하며 자연과 대화하고 플루트를 연주하며 예술적 평온을 찾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혹은 오랜 친구들에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서운해하고 계신가요? 쇼펜하우어는 그 서운함이야말로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기대를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전략적 방어 기제이자 정신적 품격입니다. 그는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타인의 노예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계획을 말하면 그 계획은 타인의 판단과 시샘에 노출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상처를 말하면 그 상처는 타인이 나를 조종할 수 있는 손잡이가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이 침묵의 기술이 더욱 절실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자랑이나 현재의 불만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들어주는 이의 마음이 늘 나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도 속으로는 저 사람은 참 자기중심적인 애라고 생각하거나 여러분이 말한 약점을 나중에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부터 그 생각의 주권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속내를 안개처럼 모호하게 유지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나의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자식과의 관계가 실제로 어떤지를 굳이 남들에게 시시콜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이 깊은 호수는 그 바닥이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이 함부로 뛰어들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침묵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냉정할 정도의 정중함을 권합니다.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는 지키되 마음의 빗장은 단단히 걸어 잠그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사생활을 캐묻거나 감정을 자극할 때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3초만 생각하고 답하거나 아니면 그저 미소로 넘기십시오. 그 짧은 침묵이 당신을 훨씬 더 범접할 수 없는 귀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쇼펜하우어의 생애와 그가 왜 고독과 침묵을 그토록 강조했는지에 대한 기승전결 도입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겪었던 그 모진 세월과 무시가 오히려 그를 인류 역사상 가장 단단한 철학자로 만들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끼는 그 고독감을 부끄러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야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쇼펜하우어의 명언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작성할 중간부에서는 속내를 감추는 5가지 구체적인 기술과 노년의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법,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더욱 방대한 분량으로 다루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중간부로 들어섭니다. 도입부에서 쇼펜하우어의 삶을 통해 고독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이제는 왜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인간관계가 우리를 배신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욕망의 덩어리로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 이면에 이기심이 숨어 있다고 단언합니다. 사람들이 사교적인 이유는 고독을 견딜 만큼 내면이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이며 타인과 어울리는 것은 서로의 결핍을 채우려는 계산된 행동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즐겁게 대화할 때도 은연중에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는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거나 혹은 이 사람이 내 고민을 들어주어 내 마음이 편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없었는지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호의를 너무 믿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가 즐겨 쓰던 비유 중 하나가 설탕을 입힌 독약입니다. 타인의 칭찬은 입에는 달콤하지만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타인의 입술에 맡기게 만드는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60년을 살아오며 우리가 겪은 수많은 배신과 실망은 사실 상대방이 나빠서라기보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러함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내를 감추고 나를 지켜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5가지 실천 방안을 아주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의 불행을 남에게 전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괴로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의 불행을 듣는 사람 중 10에 9은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안도한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인간은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안위를 확인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나의 아픔은 오로지 나만이 온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침묵 속에 가둘 때 그 슬픔은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걸음이 됩니다. 둘째, 나의 계획과 목표를 미리 말하지 마십시오. 나 이번에 이거 해보려고, 우리 자식이 이번에 어디 취직한다더라 하는 말들 참기 어렵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떠벌리는 행위가 내 정신적인 에너지를 밖으로 새나가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말이 나가는 순간 주변의 시샘과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의 계획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로 보여주십시오. 과정은 침묵 속에 감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경제적인 형편을 비밀로 하십시오. 돈은 인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하면 빌려달라는 사람이 생기거나 시기의 대상이 되고 돈이 없다고 하면 무시의 대상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재산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고 했습니다. 내 지갑의 두께는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이 알면 충분합니다. 넷째, 타인의 비밀을 결코 묻지도 듣지도 마십시오. 남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원치 않는 끈으로 묶이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비밀을 공유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의 인질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귀를 닫으십시오. 남의 집 사정이나 남의 흉을 듣는 자리에 끼지 않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품격은 절반 이상 완성됩니다. 다섯째, 지적 우월감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공부는 이렇게 해야지. 같은 훈수는 상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불쾌하게 만들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를 뽐내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틀렸더라도 굳이 교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 하고 미소로 넘기는 것이 진정한 고수의 면모입니다. 여러분, 가장 속내를 감추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인가요? 바로 자식일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끝까지 차오를 때가 있으시죠?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아주 냉정한 조언을 건넵니다. 자식 또한 하나의 독립된 욕망의 개체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 악함이 아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온 한 어르신은 아들 내외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어 밤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돈을 주었다면 그 순간 잊으십시오.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틀어지면 마음만 상할 뿐입니다. 자식에게조차 나의 경제적 여유나 마음의 기대치를 100% 보여주지 마십시오.
70%만 보여주고 30%는 여러분의 비상금처럼 마음속에 숨겨두십시오. 그래야 자식 앞에서도 당당한 부모의 위엄이 유지됩니다. 30년, 40년 지기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연락을 끊고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소품과 부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수가 아니라 친구의 질을 보게 된다. 하지만 가장 좋은 친구는 결국 나 자신이다. 친구에게 내 치부를 다 보여주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모임에서 내 이야기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슈오펜하우어는 이를 고슴도치의 가시에 찔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친구와 멀어졌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소음에 휘둘리기 싫어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고마웠네 라고 속으로 갈무리하고 빈자리를 침묵의 평화로 채우십시오. 이제 쇼펜하우어가 직접 쓴 문장들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눈을 감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교 본능은 근본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다. 혼자 있는 고독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서로의 체온을 빌리려 모여들듯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을 때 타인의 온기를 구걸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고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가 태양과 같아서 타인의 온기가 필요치 않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빛나는 태양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온기가 없으면 얼어붙는 눈사람입니까? 슈오펜하우어는 우리가 태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전화기만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내가 내 안에 즐거움을 찾으면 사람들은 자석처럼 당신의 그 단단한 분위기에 이끌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속내를 감추는 구체적인 말투를 연습해 볼까요? 누가 요즘 집값이 올라서 좋으시겠어요? 혹은 자제분 이번에 승진했다면서요? 라고 물어올 때 너무 신나서 자세히 설명하지 마십시오. 슈오펜하우어식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운이 좋았나 봅니다. 하고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호기심에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상세히 답할수록 상대방은 비교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행복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투는 인간의 본성 중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며 슈오펜하우어는 질투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과 나 사이에 높은 장벽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속내를 감추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필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지적인 소일거리가 없는 고독은 고역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독을 강함으로 바꾸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바로 독서와 예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고전을 읽었습니다. 그는 현대의 가벼운 글들보다 시대를 이겨낸 거장들의 문장과 대화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나보다 뛰어난 정신과 단둘이 산책하는 것과 같다고 했지요. 시청자 여러분, 외로움이 밀려올 때 텔레비전을 켜기보다 낡은 수필집이나 시집을 한 권 꺼내 보십시오. 그 문장들이 여러분의 텅 빈 마음을 단단한 지혜로 채워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음악을 최고의 예술로 꼽았습니다. 그는 매일 오후 플루트를 연주하며 세상의 소음을 잊었습니다. 악기를 다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클래식 음악이나 잔잔한 가락을 들어보십시오. 가사 없는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정화하고 내면의 무질서를 바로잡아줍니다. 이렇게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사람은 남에게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나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나를 지키는 5가지 처세술과 고독을 풍요롭게 채우는 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너무 야박하게 사는 것 아닐까 걱정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야박함이 아니라 정신적인 독립입니다.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옆 나무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하듯 우리 인간도 진정한 자아를 꽃 피우기 위해서는 타인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햇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조금 방대했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대입해 보시면 분명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느덧 긴 시간이 흘러 이제 우리의 이야기도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아픈 생애를 돌아보았고, 왜 우리가 속내를 감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침묵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단단한 갑옷처럼 보호하는지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머물고 계신가요? 혹시 이제 와서 고독해지라는 말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회한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명쾌하게 답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인생은 60세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타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눈으로 본질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젊은 시절 그토록 목맸던 인맥, 화려한 사교, 모임,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썼던 수많은 노력들.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것들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나요? 오히려 그 관계들 때문에 상처받고,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고독을 완성을 향한 마지막 여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 여백이 필요하듯 우리 인생도 품격 있게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소음이 제거된 고요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남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평생 타인의 그림자만 쫓다 생을 마감한다고 일갈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직장에서 살아남으려 애쓰고 이웃의 평판에 전전긍긍하며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쇼펜하우어가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며 매일 실천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남들이 자신을 괴짜라 부르든 말든 스스로를 진리의 탐구자로 정의하고 존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부르는 호칭을 바꿔보십시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은퇴한 누구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인으로서 스스로를 대우해 주십시오. 속내를 감춘다는 것은 사실 타인에게 줄 에너지를 아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감정의 바닥까지 남들에게 보여주며 동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 깊은 감정의 우물에서 지혜의 물을 길어 올리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비로소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속내를 감춘 자의 진정한 위엄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일기를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나는 행복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남은 생애를 위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침묵의 성체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또다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외로움이 깊어지는 밤이면 더욱 그렇겠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이 영상을 떠올려 주십시오. 내 비밀을 간직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둘째, 고독의 방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책을 읽고, 꽃을 가꾸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여러분의 내면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연마하십시오. 외부의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가치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셋째, 타인의 무지에 관대해지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같이 화낼 필요도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의는 난쟁이들의 아우성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앞날은 그 어떤 젊은이의 청춘보다 더 깊고 풍요롭고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고독은 여러분을 외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칠 시간입니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나 자신으로 행복하자는 다짐 한 줄기만 가슴에 남는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제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위로가 되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다는 말씀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처럼 품격 있는 노후를 꿈꾸는 소중한 분들에게 이 지혜를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음미하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고요한 평화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천천히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고독하게, 그러나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채널은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평온한 밤을 지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꿈 꾸십시오.